2014년 6월 3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 사드 배치를 논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전개 미 정부에서 요청한 적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2015년 3월 9일 국방부는 사드 구매 계획 없다. 독자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정했죠. 그리고 청와대는 사드 관련은 3노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한반도 내 사드의 군사적 효용이 없음을 또한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는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 배치는 안보 국익에 따라 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한미공동 실무단을 만들어서 공식 출범을 협의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 13일에 한미공동 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드 투쟁, 성주 투쟁위의 격렬한 반대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국방부는 사드를 성주 내 다른 부지로 이전할 것을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는 대체 부지로서 성주 골프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를 선정했던, 그래서 사드 배치를 추진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을 12월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의결당했고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정지했습니다. 2017년 1월 23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기 배치를 언급하였고, 2월 28일에 성주 CC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이 소성리에서 현장 투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3월 6일에 미군은 C-17 수송기로 사드 미사일 발사대와 그리고 부속 장비를 오산 기지에 공수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곳에서 진바 평화교당이 설치되었죠. 그리고 저희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서 1차, 2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아까 이석주 의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사드 장비와 발사대 4기를 반입하였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를 반입하였습니다. 이 사드 발사대 반입되지 않은 4기를 막기 위해서 이곳 소성리에 매일 100명씩 전국의 시민들이 모여서 평화 캠프를 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뭔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그것을 모두 다 던져놓고 길거리 위에 앉는 날이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우리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국 막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7월 28일 북한에서 ICBM을 발사하자 문재인 정부는 7월 29일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8월 19일에 제4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통해서 결사 저지를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박근혜 정부보다 더욱더 큰 병력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국민이 막았던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우리 조영삼 열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그러나 이 평화를 이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결국 분신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월 21일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를 대거 반입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넘어갔습니다. 김천 시민대책위에서 이어오던 김천 평화 촛불이 1월 2일 5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맺겠다고 북한과 협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소성리에서는 미국과 만남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북한과 만남이 있을 때마다 사드 배치는 조금씩 더욱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4월 12일 국방부 사드 기지 공사 1차 시도를 이곳에서 저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경찰 병력이 진박교 주민들과 연대자를 진압작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4월 23일 국방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아픔이 시작되고 아픔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죠. 그 시간 지킴이들과 우리는 주민들은 경찰과 이곳 진박교에서 8시간 대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5월 1일부터 사드 부지 공사 저지를 위해서 인부들의 출퇴근 저지 평화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유류탱크 진입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추가 배치 1년 문재인 대통령에 묻는다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와 노숙농성을 시작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결국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소성리에서 이어오던 수요 집회가 100회를 맞이했죠. 2019년 2월 21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계획서를 국방부에 결국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월 20일에 문재인 정부의 사드 기지 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으로 넘어갑니다. 2월 24일 한미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 지상 병참선을 여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이때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 또한 모든 집회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모든 시민들의 움직임을 멈추어 있는 그 순간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사드 장비를 추가 반입하고 공사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또한 두 번째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했고 주민들과 충돌을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나쁩니다. 2021년 1월 22일 바이든이 취임한 다음 날 결국 사드 기지 공사가 강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2월에 사드 기지 생활 여건을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사드 기지 두 번째 공사 자재가 반입됐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세 번째 기지 공사 자재가 반입되었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투쟁하였으나 5월 14일부터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일주일에 두 번씩 경찰 병력을 동원하면서 기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주 2회 새벽 투쟁이 시작을 했죠.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주 2회 기지 공사 경찰 작전은 주 3회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5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5월 23일부터 사드 기지 경상화를 윤석열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주 5회 실상은 일주일 내내 기지 공사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내내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본격화했고 그리고 12월 16일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를 당한 인원들이 37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걸로 많은 이분이 알고 계시는데 이 37명의 경찰 조사는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작성되었고 그리고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국가가 처음 소성리 주민들의 심리 장애를 인정하였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사드 기지 일반 환경영향 평가 완료 선언을 했죠. 24년으로 넘어갑니다. 10월 7일 아침 평화행동이 이곳 징박구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이종희 외 12명이 결국 재판이 2심 재판까지 마무리돼서 총 4,700만 원의 벌금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모두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내란을 시도했고
시민들의 저지로 이것을 평화롭게 막아내었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멈추지 않았고 사드 배치에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 2025년 1월 9일 중앙지검은 소성리 주민과 경우에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윤석열 탄핵으로 4월 4일 이어졌죠. 2017년 세워졌던 진박평화교당은 3,000일을 5월 27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 김천시민대책위의 김천평화촛불 집회도 1000회를 맞이했죠. 성주 군청에서는 이곳 진박평화교당의 행정 대집행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했습니다. 여전히 이 사드 기지에 대한 사드 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사드 기지를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행동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이동욱 외 8명이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추가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3월 3일 사드 발사대 6기가 중동으로 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사드 발사대, 북한의 미사일을 막겠다라는 명분으로 배치되었던 사드 발사대가 아주 사라진 겁니다. 미사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은 사드 레이더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드 기지가 조성된 것은 북한 미사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3월 13일 사드 발사대 2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훈련용 더미, 훈련용 가짜 발사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 프랑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증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민국의 사드 체계는 있다라고 하면서도 미사일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한 거죠. 즉 비어있는 발사대만 이곳에 있다라고 프랑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사드 배치 반대 법률기금 모금 후원 주점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1억을 목표했습니다. 과연 모일까? 모일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을 했지만은 후원 주점의 목표 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우리 사드 투쟁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경청의 목소리, 지지의 목소리라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050차 아침 평화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평화촛불은 1033차가 되었습니다. 진박평화교당은 3333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3포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11차 성주 읍내 사드 반대 피켓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사드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고 계시는 연대자의 발걸음 또한, 여러분들의 발걸음 또한 멈추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하는 것도 못 보고 저런 것도 못 봤습니다. 참 우리 할머니들이 계시지만 10년 전 같으면 젊어가지고 밤새도록 지켰을 건데 지금은 나이가 드시니까 저 역시 70대가 되면 밤새도록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빛나 하지만 마음이었고 산이는 갈망을 잃었어. 산야에게 끝으로 가는 시작이란 너의 말 우리 친구를 봐 다시 빛나 하지만 잊지 않을 수 없어. 가장 너의 말 다시 그날 평화를 그리며 문명 시대가 다시 오길 바래요. 조금이라도 나아질 평화를 꿈꾸지요. 시간을 연장하고 공간을 넓혀 바라보려 해요. 나 아닌 다른 생명들의 아픔과 짓밟히면서도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움들을 찾아요. 공존을 추구하는 작은 행동들을 떠올리게 하는 꿈. 먼지처럼 작지만 불씨처럼 흩어지더라도 세상에 살아가는 저격을 찾을 수 있게요. 그리운 평화가 더뎌지고 다시 문명시대가 올 수 있길 바래. 나아지려는 노력 미세하게라도 나아지길 꿈꾸는 평화의 꿈을 꿔요. 시간을 더 길게 공간을 더 확대해 바라보려 해. 나 아닌 생명들의 아픔과 밟히면서도 변하는 고운 갈망들을 찾아서 공존 잡는 작은 행동이 상기시켜주는 꿈. 먼지처럼 작지만 불씨처럼 흩날려서라도 세상을 살다가는 저격을 찾을 수 있게요. 공화를 그리며 문명 시대가 다시 오길 바래요.
조금이라도 나아질 평화를 꿈꾸지요. 시간을 연장하고 공간을 넓혀 바라보려 해요. 많이 다른 생명들의 아픔과 짓밟히면서도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그림 창고. A dream that reminds me of small actions that seek coexistence. Even though I got it fast until we pick it up even slightly. I try to look at it by extending time and expanding space. 그리운 변화가 더뎌지고 다시 묻는 시대가 올 수 있길 바래. 나아지려는 노력 미세하게라도 나아지길 꿈꾸는 평화의 꿈을 보여. 시간을 더 길게 공간을 더 확대해 바라보려 해. 나란히 생명들의 아픔과 밟히면서 변하는 공간들을 찾아서 공존 찾는 작은 행동을 상기시켜주는 꿈. 먼지처럼 작지만 hul씨처럼 날려서라도